하세요. 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포시 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저는 오늘자로 공무직위원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대 노총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처우 개선하라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언을 하실 두 분인데요. 한국노총 최영식 상임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이태한 수석부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님,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부위원장님,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실장님, 공공연맹 이상훈 상임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네 분은 조금 있다가 현장 발언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공공노련 홍기복 사무처장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성규 부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말미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국민 공공서비스 사업에 헌신하면서도 모호한 신분으로 인해 각종 차별을 받아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즉 공무직입니다. 2020년 기준 공무원 대비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은 부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1% 수준입니다. 무기계약직 약 40만 명, 기간제 약 20만 명, 민간위탁 20만 명 등으로 무려 100여만 명에 가까운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법적으로는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단 한 줄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직의 신분과 고용, 처우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던 유일한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마저 작년 3월부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공무직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차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기구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 안정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공무직위원회 법안 통과에 많은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양대 노총 여러분과 함께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고 대표 발언과 현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최영식 상임부위원장부터 이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영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공무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해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인사기준 등을 논의하던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는 공무직위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공무직위원회가 지난해 3월 종료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말하면서 정작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는 사항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신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공무직위원회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정액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건비 정액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회는 반드시 공무직위원회법을 통과시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투쟁 전선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우리 사회 공공부문 곳곳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또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과 근로조건 등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들의 땀과 희생이 깃들어 있지만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말 그대로 유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처우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합니다. 심지어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수당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투쟁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 국회의 주문도 잇따랐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끝까지 외쳤습니다. 더구나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유일한 기구였던 공무직위원회마저 작년 3월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 개선을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정부인 만큼 이들의 처우 개선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입법화되는 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공공부문의 법과 제도, 규범과 사례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공무직위원회법의 입법화는 단지 그 시작일 뿐입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한국이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공사회사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장도주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테크 5,400명 공무직은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와 환경, KTX 고속열차, 일반 열차 등 차량 정비와 열차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철도 공무직한테는 정말로 불구덩이에 근무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선로 주변은 60도가 넘어 탈진이 우려되어 소금을 넣어 약봉투를 매일같이 먹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7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철도 차량 정비 노동자들의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압노출에 대해 방영되었습니다. 전국의 철도 차량 정비를 하는 정규직을 조사한 결과 14명의 혈액암 환자가 확인되었으나 여기에 공무직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회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이지만 신분이 온전치 않아
이들의 건강 상태는 그 누구의 관심밖의 일이고 임금은 더군다나 최저임금입니다. 6년 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심쓰듯 생긴 복지 3종 세트인 식대와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인하여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질 임금은 저하된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철도에는 신설선인 서해선과 중부 내륙선, 동해선 등 신규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철도 시설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무직 정원을 예산상의 이유로 증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원 증원을 하면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직은 기재부에서 정한 총인건비 제한으로 임금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희들은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인간이라는 계칭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철도 업무의 특성상 365 24시간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이기에 관공서 공휴일에도 대다수의 철도 공무직들이 근로를 합니다. 하지만 총인건비가 초과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노동자임에도 처우는 참담할 뿐입니다. 공무직을 위한 법적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공무직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선종입니다. 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정부에선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3년간 가동했고 작년 3월 기한이 다해 일모라고 말았습니다. 공무직위원회의 논의는 평행성을 그으며 한 발짝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논의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공공부문 공무직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한계로 공공기관의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일몰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공무직들도 논의는 했지만 실제 임금 체계, 복지와 처우, 인사제도 등 개선해야 할 것들은 많았지만 손에 쥐는 결과물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공무직들의 현실은 여전히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한 임금과 복지 수준이거나 조금 나아진 정도입니다. 임금은 여전히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되어 받고 있고 예산 칸막이로 사업비 여유 정도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지고 기준도 모르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페널티 제도 등 임금 체계 개선과 공무원 정규직과 당연하게 차별받고 있는 각종 수당과 처우에 대한 논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여러 논의를 통한 결정이 그저 권고가 아닌 현장의 공공기관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공공부문에서 오늘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법을 발의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주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자연맹 상임부위원장 이상훈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연맹 소속의 공무직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악성 민원인에게 과도한 친절과 서비스를 강요받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원 업무 공무직은 민원 업무 수당이 제어되어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법무부의 무도실무관 공무직은 공무원과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개호수당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가치 보존 업무를 하는 국가유산청의 연구 공무직은 연구수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절대다수의 중앙부처 공무직 당사자들은 가족수당에 제외돼 차별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직은 그나마 조례 등을 통해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이 됩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집행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각 지자체 기준 인건비 대비 공무원 임금은 95% 이상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률도 최소 90%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공무직은 고작 60에서 70%만 편성이 되고 그마저 집행률은 80에서 90%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어떤 것이 차별이겠습니까? 공공기관과 자회사 공무직은 복지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식비, 명절상여금, 복지 포인트가 설계에서 배제되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공공연맹 소속 3만여 명의 공무직들은 다양하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무직 규모가 60만 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많은 차별이 존재할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전국의 모든 공무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공무직위원회를 통해서 차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차별은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해결 능력이 있으면서 그 차별을 방치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차별을 해소하고 차이를 줄이기 위해 또 공무직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무직이 존중받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 송금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양대노총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산하의 비정규직을 공무직이란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대부분은 업무에 대한 숙련성과 전문성은 물론 수당과 임금, 인사관리 등 모든 면에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의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이들의 업무와 처우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에는 보건복지 공무직지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처우와 신분상의 차별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또 명절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복지정책이 바뀔 때면 해당 내용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 직역이 다름 아닌 보건복지 공무직의 콜센터 직원들입니다. 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도 질병을 다루는 석박사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차별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없어 잦은 시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임금은 예산에서 사업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면 공무직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부처마다 부서마다 사업의 성격과 상황이 모두 달라 처우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대노총은 3년간 운영해온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해 왔습니다. 공무직에 적용되는 인사, 승진, 보수, 정원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인사관리, 처우 개선 방안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직에게는 명절 상여금조차 차별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양대노총과 함께 발의하는 공무직위원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도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노련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홍기복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를 좀 축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계약직 또는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유령시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처우와 차별의 불평등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공무원 대비 임금은 현재 6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식대,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그리고 공무직위원회 권고도 3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국회에서 부대 의견을 낸 것도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한 건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마저 지난해 3월 종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분명하지만 그 성과 또한 분명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할 수 있는 정부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인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을 무책임하게 현장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손을 잡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함께 공무직위원회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에서 그 시작은 공무직위원회법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불평등을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됐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저희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